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비트코인이 오늘 반등을 좀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4시간 봉을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단기간에 이동평균선을 맞고 이렇게 좀 눌림목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눌림목을 줬다가 그다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리테스트를 하는 상황에서 지지를 받고 말아 올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 아랫꼬리가 나오는 망치형 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보면은 3일 하고도 16시간 정도 남았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 기간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지는 사실 가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움직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고, 처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 캔들로 마무리하게 되면 처음으로 종가 마감 기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이 두 가지의 캔들이 모두 다 나온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진짜 몇 달 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여기서부터 한 3월부터니까 거의 한 8개월 만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길게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가져갔기 때문에, 물론 알트는 가격 조정도 같이 왔지만 이 기간이 결국은 나중에 엄청나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박스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고, 박스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고,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캔들을 봤을 때, 지난 상승장을 또 봤을 때도 여전히 이런 박스권, 이런 박스권, 이런 박스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 이런 상승이 일어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런 기간들은 기다리는 기간임과 동시에 플러스 매집을 하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이때 매집한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지금 코인판을 떠난 거예요. 근데 코인판 못 떠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시기에 들어와서 불장의 꼭대기에 들어와서 몇 달 있다가 부처빈 맞고 11월 올라가는데 이때 돈 번 사람들 보니까 배 아파가지고 나도 이 정도는 벌 수 있겠지 하다가 이런 식으로 엄청난 하락 맞은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이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승이 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그냥 여유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에 일일비할 필요 없이 천천히 매집하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니까 이런 기간들이 끝나고 요 위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테더 도미넌스 역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요 저항선에 맞고 있고요. 일봉을 보게 되더라도 하방 이탈을 하고 다시 리테스트 하고 여기서 내려가주면 베스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반등 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 중요했고, 여기서 안 되면 여기라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족하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업비트가 이 세이프라는 코인을 또 상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코인이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업비트가 엄청나게 상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 보통 이렇게 상장을 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불장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상장하는 당일날은 뭐 서구빔이라 그래가지고 서구절이라 해가지고 하락이 오고 그런 상황들이 많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상장한다라는 것은 결국 불장을 대비하려는 부분, 그리고 결국 알트장이 추후에 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미넌스는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게 몇 달 지나면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신고점을 먼저 넘어야 되고요. 신고점을 넘고 비트가 랠리를 하는 동안 도미넌스가 또 한 번 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트가 눌리면서 알트장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승 랠리를 위해서는 여기 나오겠지만 단기 투자자의 유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6개월 미만이죠? 이걸 이제 감소 추세를 멈추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고, 비트코인 현재 가격에서 손실 중인 투자자가 8.6%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이
감소 추세를 멈추고 급격한 증가를 보일 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큰 상승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준비는 거의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주면 되게 재밌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보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블루 라인을 노리고 있다라는데, 일단 첫 번째 블루 라인을 갔을 때는 저항을 뻥 맞았어요. 근데 항상 고점 라인을 보면은 이 레드 라인 안에서 블루 라인 넘고 레드 라인의 상방에서, 그쵸? 상단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블루 라인만 했을 때도 10만 달러가 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방을 가면 상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라인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기가 참 다른 건 뭐냐면 2016년과 2020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고래가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느낌은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상승장이 왔었고, 그러나 이번에는 고래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재밌는 사이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이 매집을 한 시기에서는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고래 사는데 언제 가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이때 다 매집 구간이었구나,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그래요. 다 듣기 때문에 항상 그렇고, 우리가 이제 세이 같은 거를 좀 보면은 이제 최근에 잘 갔던 애니까, 최근이 아니고 이때 잘 갔던 애니까 작년 10월까지 그냥 내리막을 꼽다가요,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요이 땅 시점 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오른단 말이죠. 항상 알트장은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코인을 든든하게 들고 있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수익이 잘 날 것 같은 애들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가장 유력한 코인은 저는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높고 비트의 비중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보면 뭐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들이 나와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긍정적인 모양일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반감기 되게 중요한데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 하고 1년 후 510, 2020에서는 661에서 2600이 됐고요. 2024년은 8600에서 58000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쵸? 이게 자료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182에서 1년 뒤에 510이 됐고요. 반감기 시점에서. 이 반감기 2016에서는 661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2600, 8600에서 58000, 65000은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보시면 돼요. 근데 반감기가 2024년 이제 4월에 있었으니까 1년 뒤면은 2025년 4년이 4월이 되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뭐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온 자료인데, 사실 요즘은 움직임이 되게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자료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커벤앤드 패턴을 S&P, 골드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비트코인도 지금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 하락 추세선을 뚫었고 현재 리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리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하면 결국 커벤앤드의 패턴이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러한 컵 앤 핸들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앞두고 있는 건 미국 대선입니다. 자, 항상 미국 대선의 차트를 보게 되면 대선 이후에 횡보를 하고 올라가던가 살짝 빠졌다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바로 올라가던가 뭐 이러한 움직임이에요. 결국은 올라간다. 크게 보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미국 대선에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물론 순간적으로 펌핑이 왔다가 좀 빠질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대선 이후에 이러한 사이클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 시에 비트코인이 92,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근데 진짜 거기까지 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말인 즉슨 트럼프 당선이 확정 나면 그 순간 비트가 막 이렇게 간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진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캔들이 나오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 업체가 이 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전망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자원이
제한된 세상에서 비대칭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클라우드 공급 업체는 이들 채굴 업체 인프라와 데이터 섹터 간 결합 시너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그렇죠? 근데 뭐 데이터 센터가 요즘 되게 핫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력 수요도 같이 높아져서 요즘 뭐 전력이나 뭐 원자력이나 이런 쪽이 뜨고 있죠. 그런 것처럼 되게 이게 어쨌든 설립하고 에너지망 연결되니까 최대 4년이 소요되는데,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에너지를 활용하면 그 시간을 75%나 단축하고 있다. 시장은 아직 비트코인 채굴업체 잠재력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사실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존 산업에서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엮였을 때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시장에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아직 투자 수요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되면 굉장히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한창 뜰 때처럼 그러한 뭔가 핫한 테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알트가 더 잘 오를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제 이제 순유출이 됐었는데 다시 하루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고 1.98억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거기서 보면 특히 많이 유입된 거는 블랙록 다시 3.23억 달러가 유입됐고, 하지만 아크인베스트먼트나 비트와이즈에서는 각각 9,900만 달러와 2,52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됐다는 거. 그래서 블랙록이 유입이 되면 사실 가격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그래서 이들이 안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없지만 안 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나중에 돼서 가격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C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 과정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때 매집이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한 번에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나의 인내와의 싸움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6개월 미만의 UTXO,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등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그래서 영상을 오전과 오후 2개로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제 시간 자체가 텀이 있지만 사실 뭐 당분간은 그렇게 큰 변화는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이럴 때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기회였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더 영상을 많이 찍고 있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